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선행 감염자와 함께 시외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2명도 확진됐습니다. 전북의 경우 물놀이 등으로 인한 순환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막고 인명구조를 돕는 드론이 부안에서 선보였습니다. 전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발생과 위험 지역 반출입 금지와 농가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 활동이 확대됩니다. 전북 지역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오후 6시나 7시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7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명과 군산 9명, 남원 3명, 익산 임실 각 2명, 진안 무주 부안 각 1명입니다. 전주와 진안 확진자 2명은 지난 14일 선행 감염자와 함께 전주 장수간 시외버스를 탔다가 감염됐습니다. 당시 선행 감염자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기침을 했고 가끔 물을 마시려고 마스크를 벗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안 확진자는 2차례 걸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로 도내 돌파 감염은 34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발생 후 1년 6개월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희생에 대한 박수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북적십자혈액원, 정읍 아산병원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놀이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인명구조작전에 드론까지 투입됐다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실전 같은 구조 시연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체 휴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오후 2시 반쯤 부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살 배기 아기가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 구급대의 빠른 대처 덕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희 구급대원들이 신속히 산소를 투여하고 아이들이란 어떤 신체적 변화가 갑자기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큰 원대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이 상공에 투입됐습니다. 위험에 빠진 해수욕객이 없는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지켜보는 겁니다. 해수욕장 상황이 관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돌연 해안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포착됩니다. 드론은 곧바로 사고 지점에 접근해 구명 튜브를 떨어뜨립니다. 곧이어 구조정을 타고 출동한 대원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순찰부터 안내방송, 인명구조까지 가능하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제작한 겁니다. 구명 튜브 내구성 등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캠틱 종합기술원에서 기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드론 개발과 배치 준비를 마치고 내년 2022년 해수욕장 개장 때는 변산 해수욕장에 인명구조 드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1,09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1분 1초를 다투는 사고 현장에서 첨단 기능을 갖춘 드론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도가 최근 타지 자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 이어 인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발생 위험 지역 반출입 금지와 농가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인제군 양돈 농가에서 양성이 확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돼지 농가 19건, 야생 멧돼지 1,500여 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지역 돌봄 전담사들은 성명을 통해 관내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이 4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짧아 돌봄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오후 6시나 7시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돌봄 교실은 740곳이며 교실당 1명의 돌봄 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도내 지역별 업종별 생사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집합금지 등이 반복되면서 매출 절벽에 부닥친 술집은 도미노 폐업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방역조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통신 판매업과 카페 등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라북도 지역 통계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북 100대 생활업종 사채업수는 9만 10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도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통신 판매업으로 1,731개가 늘었습니다. 한식 전문점은 1년 사이 444개가 늘었고 커피 음료점은 380개, 피부관리업과 패스트푸드점은 각각 188개와 179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호프 전문점과 간이주점 등 술집은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호프 전문점은 206개가 감소했고 간이주점도 51개가 문을 닫으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외출이 줄고 온라인 쇼핑에 매장 방문 손님마저 뺏기는 이중고를 겪은 옷가게들도 6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수 옛관사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직장 어린이집으로 운영됩니다. 임실군과 근로복지공단은 총 사업비 47억 원을 들여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임실군수 옛관사를 개조한 이 시설은 1층과 2층은 어린이집 보육실, 3층은 놀이시설로 조성됐습니다.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영유아 자녀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놀 관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시범 개방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상동의 옛 상동회관 앞에 회전 교차로가 설치됐습니다. 정읍시는 기존의 복잡한 도로 구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고 교통지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신줄을 없애는 지중화 사업도 병행해 시민 통행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섬진강 일대에서 수해를 입은 남원 지역 주민들이 580억 원대 피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남원시 수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8월 섬진강변 일대 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신청 인원은 1,180여 명이며 보상 요구액은 580여억 원입니다. 피신청인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도 등입니다. 전북 지역 11개 대학이 교육부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전북 지역 지원 대상 일반 대학교는 예수대학교와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6곳입니다. 전문대학교는 군산간호대학교와 군장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5곳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북도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버스는 시군 지역에 일자리 센터가 없거나 접근성 문제로 일자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인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버스는 9월부터 12월까지 30회 이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버스는 전문 상담사의 구인 구직 상담과 직업 탐색, 심층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이 바닷길을 이용한 밀수입과 밀입국 등 국제 범죄 예방을 위해 군과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육군 부안대대와 국제 범죄의 가능성이 큰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관리 등급을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경 협력 체계를 통한 해안 경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문 자격을 지니면 학력과 관계없이 도내에서 바둑 분야 학원 강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바둑에 관한 전문적 자격과 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춰야만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국가 및 민간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력과 무관하게 바둑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신안과 연계한 김제 미래산업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는 항만과 물류, 해양 레저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과 연계한 김제시의 산업 육성 방안과 항만경제특구 구축 방안,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 인원만 참석했고 화상회의와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방송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